안녕하세요, 장담TV입니다. 지금 이곳은 살수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배지 재배를 할 때도 버섯을 수확을 하고 나면 휴지기를 좀 주고 난 다음에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담그는 침수, 두 번째는 이 배지에 침을 찔러 넣어서 물을 주입하는 침봉,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을 뿌려서 물을 주는 살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살수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다가 스크림플러, 그러니까 하우스형 스크림플러를 달아가지고 물을 뿌려주면 물이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3일째인데요. 이제 3일 동안 물을 다 줘서 어느 정도 배지가 물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수를 중단을 하고 발이 유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호스를 잠궈 주고요. 네, 호스를 잠그자마자 이제 돌고 있는 스프링클러에 물이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들만 좀 빠져나오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게 이제 중단이 될 겁니다. 살수가 되는 방식은요, 스프링클러는 보통 이제 위쪽으로 물을 뿌리게 돼요. 배지의 위쪽으로. 배지의 위쪽으로 물을 뿌리면 지금 이렇게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물방울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각 배지들을 적시는 그런 방식이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열었네요. 잠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짧게 주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4시간 이상씩을 한 번에 듬뿍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조금씩 젖어있던 물방울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제일 밑에까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얘를 30분, 1시간씩 하게 되면 윗부분만 살짝 젖었다가 다시 마르기 때문에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침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편이에요. 분분하다기보다는 자기 농장들마다 약간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말들이 좀 다른 건데, 4시간 하고 2시간 쉬고, 4시간 하고 2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3일 정도를 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 8시간 정도 주고 3, 4시간 쉬고, 8시간 정도 주고 3, 4시간 쉬고, 이렇게 하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이상씩 줍니다. 한 번에 줄 때. 그래야 이 물방울들이 좀 떨어져 가지고 밑에 부분도 충분히 좀 적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기 전에 한 10시나 뭐 12시쯤에 살수를 해놓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좀 꺼줍니다. 제가 물을 꺼주는 이유는 얘네가 뭐 과도하게 물을 먹을까봐 그런 건 아니고, 모터도 좀 쉬어야 되니까 흘러나가는 물들이 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모터를 쉬라는 개념으로 좀 쉬어줍니다. 그렇게 쉬었다가 낮에 다시 한번 켜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껐다가 밤에 또 주고, 이렇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합니다.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배지를 이제 들어보면서, 중간중간에 배지를 들어보면서 그 체크한 배지가, 배지를 들어보기 전에 무게가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 그러면 이 배지는 물을 다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살수를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살수를 들어간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 표고 배지가 6주기차 들어가는 거예요. 6주기차. 지금 보시면은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물을 지금 3일 정도 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g 정도, 뭐 많이 나가는 거는 600g 정도, 또 적게 나가는 건 더 가벼운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500g, 뭐 400g 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배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수축이 많이 돼 있죠.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휜 것도 있고요. 수축이 많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안에 이제 조밀도가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물이 흡수하는데 그만큼 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통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을 말렸다가 다시 물에 담그면 커지듯이 그렇게 커지진 않고요. 배지는 한번 작아지면은 물을 먹었다고 해서 배지가 이렇게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물도 덜 스며들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처음에 입상할 때 뭐 2.2kg, 뭐 2.3kg만큼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물을 조금 빨리 먹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송곳이나 또는 젓가락 있잖아요. 그런 뾰족한 걸로 요 종균구멍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주면 그 뚫어준 사이로 물이 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물을 좀 빨리 주고 싶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물을 좀 빨리 흡수하고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힘들죠. 예, 시간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인건비와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직접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저도 이제 때에 따라서 해야 될 땐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적인 방법이라서 노하우 쪽만 조금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송화버섯 같은 경우에는 침수하기 전에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얘는 좀 가볍죠. 488g. 네, 배지가 이제 많이 수축이 돼서 두께도 얇고 또 길이도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볍습니다. 사실 아무리 표고배지라고 하더라도 육주기를 가는 거는 굳이 뭐 6주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번에 6주기 가는 이유는요, 어떤 테스트성이 좀 강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보통 3주기나 4주기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3주기 수확량하고 4주기, 5주기 수확량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5주기 때도 뭐 5주기 때 수축이 된 다음부터는 뭐 6주기 때 수축이 더 심하진 않거든요. 뭐 조금 그냥 마르는 정도? 그런 정도지, 5주기까지 수축이 되고 나면 사실 6주기 때는 수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겉에 좀 물이 좀 적셔질 정도로 물을 주면 좀 나지 않을까? 한 5주기까지만, 5주기처럼만 놔도,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 3주기처럼만 그냥 놔주면 그래도 그냥 뭐 최소한의 냉난방만 하고 해주면은 그 용돈벌이는 될 것 같아가지고, 얘는 과연 몇 주기까지 날 것인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번 살수를 뿌려준 겁니다. 왜냐면 관정은 되어 있고, 그쵸? 스프링클러는 달려 있고, 또 전기세는 최소화하고, 또 뭐 수확량도 3주기 4주기 나는 것만큼 따면 뭐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시세도 또 요즘에 뭐 그냥 그래서 새로운 버섯을 받기도 조금 늦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얘는 어디까지 날 것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6주기 살수를 좀 한 겁니다. 만약에 얘를 침봉이나 침수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폐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인건비를 따지나 뭐 크게 뭐 저기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을 건데, 뭐 표고는 실제로 작업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6주기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이제 송화버섯 배지가 있어요. 테스트로 좀 가져온 아이들인데, 얘는 지금 2주기입니다. 2주기인데 지금 누드 배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보습이 몇 개 있고, 얘네는 물을 잘 먹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수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1주기가 끝났다 보니까 여기 종균구멍 쪽에 물을 흡수를 잘 해서 얘는 끝에 있는 아이인데도 무게가 꽤 나갈 거예요. 지금 그쵸? 2kg. 가운데 거는 조금 더 나갑니다. 아무래도 스프링쿨러의 특성상 제일 끝에 있는 줄은 이제 중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안 들어가면 침봉을 별도로 끝에 쪽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얘는 무게가 얘도 2kg네요.
네, 요 가운데로 와서 요 세 번째 칸을 하나 재보면요, 무게가 이렇게 2kg 190, 그러니까 거의 2.2kg 정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아마 2.5kg 배지였을 거예요. 2.5kg 배지. 2.7은 안 된 것 같고, 입봉 기준으로 2.5kg 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게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3일째 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핀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핀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습을 좀 유지해 주다가, 그러다가 습을 좀 빼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송화 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침수를 하는 과정 중에 얘는 이렇게 조금 상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살수를 하는 과정 중에 보통 침봉이나 침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주기 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배지가 한 10% 정도 보입니다, 이 테스트 배지 중에서.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방금 배지 같은 경우에도 2kg 300 정도 나왔죠. 얘는 조금 가볍긴 한데 위치상 물을 좀 덜 먹었지만, 그래서 좀 물렁물렁한 현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상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가지 배지들을 좀 테스트하면서 송화버섯 배지 같은 경우에 살수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과습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종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송화버섯 같은 경우에 살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온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냉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균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종균적인 측면에서 보면 808과 추제 이후의 종균의 세력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808 같은 경우에는 1주기부터 지금 5주기, 6주기까지 침봉과 살수를 섞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망가지는 배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뭐 배지의 원재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지 안에 종균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추제 이온은 뭐 흔히 아시겠지만 808보다는 세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추제 이후로 4주기 간다는 거는 요즘에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2주기까지만 하고 폐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만큼 세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오염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커져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런 과습한 상태를 균이 못 버틴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세균이 오염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조금 수분이 좀 날아간 상태에서 버섯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를 마저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3일째 지금 살수를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과습 상태만 좀 뺀 상태에서 환기만 좀 해가면서 버섯 핀 발생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살수하는 방법, 그리고 살수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